그날을 기억하며 임진왜란에서 진주성 전투는 어떤 의미였을까? 1차 진주성 전투는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일본군에게 큰 패배를 안기며 조선 안에서 전쟁 물자를 조달하려던 그들의 전쟁 계획을 무산시켰다. 결과적으로 일본군이 평양성에 묶이면서 우주까지 밀린 조정도 시간을 벌 수 있었다. 호남으로 진출하지 못한 일본군은 육지에서의 물자 보급이 어려워졌다. 이순신의 해군에 의한 연전 연패로 해상 보급로는커녕 일본군 수군에게 이순신이라는 공포까지 안겨주었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은 철저한 전쟁 준비로 조선을 단번에 점령하려던 일본군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1592년 일본군은 3만의 병력을 결집해 겨우 3,800명이 지키던 진주성을 공격했다. 음력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에 걸친 전투에서 조선군이 성을 지켜내며 일본군의 호남 진출 야욕을 꺾었다. 굳건하게 닫힌 성문을 집요하게 공격하던 일본군은 진주 인근 의병들의 후방 공격을 받으며 고전하다 끝내 성을 포기하고 후퇴했다. 10분의 1 병력으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시민이라는 지휘관을 잃었지만 진주성 1차 전투는 일방적이던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은 전투였다. 이듬해 평양성을 내주고 행주대첩에서 크게 패한 일본군은 명과의 강화 협상에 나서며 본거지인 부산 일대 연안까지 밀려 내려오면서도 진주성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다. 1차전 패배의 치욕을 잊지 못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차례 진주성 함락을 명령했다. 1593년 음력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에 걸친 2차 전투의 일본군은 무려 10만의 대군을 동원했다. 장마까지 겹쳐 악천후 속에 고전하던 진주성의 수성전은 9일간 밤낮을 거듭한 전투 끝에 실패로 돌아갔다. 강화 협상에 치중해 명군은 병력 지원을 방관했고 압도적인 적의 병력에 인근 관군도 의병도 지원에 나서지 못했다. 마침내 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성 안의 모든 병사와 민간인까지 몰살시키는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진주성을 함락시킨 일본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10만의 대군을 동원한 총공세, 기록에는 25번의 교전이 있었고 진주성의 민관군은 24번 성을 지켰으나 마지막 한 번은 지키지 못한 것이었다. 밤낮으로 이어진 긴 전투로 일본군도 3만 8천 명이 사망하는 손실을 입었다는 기록도 있다. 더 이상 작전을 펼치기 어려워진 일본군은 결국 호남 공략을 포기하고 본거지가 있던 부산 방면으로 철수해야 했다. 진주성 2차 전투는 군사적으로 보면 성이 함락되고 수만의 사람이 전사한 참혹한 전투였지만 조선 최후의 보루인 호남을 방어한다는 전략적 목적을 달성한 전투였다. 전투에는 패했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한 세기의 전투였다. 진주성의 수많은 의병과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은 외부의 구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압도적인 일본군을 맞아 열흘 가까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수십 번의 전투를 승리했으나 결국 마지막 한 번을 패배한 것이다. 진주성 2차 전투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까지 7년 전쟁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투로 기억되고 있다. 성이 함락당한 패전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2차 전투의 성과는 간과되어 온 측면이 많았다. 하지만 진주성 2차 전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전투였으며 또한 전략적 승리였다. 그들의 영웅적인 화력은 호남 진출이라는 일본의 야심을 2번이나 꺾어버리는 전과를 올렸다. 2018년 진주성 촉성문 앞 진주대첩 광장 조성지에서 진주성 외성의 성곽이 발견됐다. 외성과 남문지로 추정되는 곳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굴된 성곽은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하단 부분과 7년 전쟁 이후 1603년 경상 우도병영이 진주로 이전하면서 수축된 것으로 보이는 성곽이다. 잊혀졌던 진주성의 옛 모습이 드러나자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진주성 전도등에 나타나는 진주성은 지금의 2배에 달하는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당시 지금의 장대동 일대까지 뻗어있던 광활한 진주성을 수천의 군사와 민간인들이 죽음으로 지켰다.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동문터에 대한 발굴복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1, 2차 전투 당시 가장 격전지였던 동문은 1차 전투에서 김시민 장군이 총탄을 맞은 곳이며 2차 전투에서 황진 또한 이곳에서 총을 맞았다. 일본군이 성문을 공격하기 위해 밤새 메었던 대사지 역시 지금은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일제강점기 성벽을 허문 돌과 흙으로 완전히 메워져 버렸다. 지금의 진주교육지원청의 대사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남아있다. 진주성 자체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다. 임진왜란으로부터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남강은 여전히 도심을 흐르고 진주성도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원도심을 지키고 있다. 다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떠올려 본다. 정명가도라는 핑계로 무자비하게 조선을 도륙한 일본군의 침략의 길을 꺾었던 2번의 혈투. 진주성의 한거와 희생은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모습일까? 1686년 숙종 12년 진주성에는 촉석정 충단비가 세워졌다. 1592년 10월 일본군의 첫 번째 도발을 막아낸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을 기념하고 1593년 계사년 두 번째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백성과 군사를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다. 1987년에는 촉성루 맞은편에 1, 2차 전투에서 순절한 충운들을 위령하는 임진대첩 계사 순회단을 세웠다. 1592년 진주대첩의 대승은 1593년에 대대적인 복수를 불러와 성안의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패전을 불러왔다. 하지만 일본은 2차례의 진주성 전투 이후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는 7년 전쟁에서 다시는 호남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만약 왜군이 호남을 장악하고 그들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었다면 전쟁의 양상은 달랐을 것이다. 진주성 2차 전투를 단순히 패전으로 기록해서는 안 될 이유다. 진주성은 죽음으로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고 임진왜란은 호남이 있어 승리할 수 있었다. 성이 함락되고 7만 3인이 모두 절명할 때까지 진주성은 패전한 것이 아니라 끝내 항전했다. 2차례나 진주성을 지킨 의병과 조선군, 의기논개와 이름 모를 민초들. 그들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